그런데 지금 내 곁에 남은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명함이 수백 장이었고 전화번호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마음 놓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필요한데 정작 남은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친 제자만 해도 수천 명이고 강연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이웃들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곁에 진짜로 남아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나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끊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넓으면 유리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모았고 모임에 나갔고 관계를 넓히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만났던 사람 대부분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만나는 거래였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만 연락하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두 종류의 노년을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외로운 노인이 있습니다. 자식도 있고 친척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형식적인 대화만 오갑니다. 만나도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외롭지 않은 노인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그 몇 사람과는 진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노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쪽입니까? 아니면 사람은 적어도 든든한 쪽입니까? 젊을 때 저는 관계를 넓히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도움이 될까? 어떤 모임에 나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학회에 나가고 연구 모임을 만들고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넓으면 기회도 많아진다고 믿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관계를 통해 일도 생기고 기회도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서로가 서로에게 쓸모가 있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라는 걸. 그래서 은퇴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교수직에서 물러나자 찾아오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관계가 끊어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필요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은 여전히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교수든 아니든 유명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과는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평생 남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른 이유로 내 곁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체 때문입니까? 저는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수업을 듣고 간 학생만 해도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연락하는 제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보다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성적을 매기는 교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준 걸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 들어준 것, 실수했을 때 다시 기회를 준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지식은 잊어도 관계는 남습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저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입니다. 유명하지 않을 때도, 가진 것이 없을 때도 그냥 저를 좋아해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는 지금도 연락합니다.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웃었던 일, 같이 고생했던 시절,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묶어줍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관계, 이것이 노년까지 남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조건 없이 만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나이가 들면 관계가 정리됩니다. 억지로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만날 이유가 없어지면 만나지 않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 사람과 멀어집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 학부모 모임도 끝납니다. 이사를 가면 이웃과도 연락이 끊깁니다. 이렇게 하나둘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정말 남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그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작 사람을 더 잘 만들어둘 걸, 인맥을 더 넓혀둘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후회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깊이였습니다. 100명을 얕게 아는 것보다 5명을 깊게 아는 게 나았습니다. 1000번 스치는 것보다 10번 마음을 나누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많이 만나려고만 했습니다. 깊이 만나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까? 대부분은 형식적인 인사만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일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진짜 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진짜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깊어질 리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 많은 모임에 나간 시간에 차라리 몇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맺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훨씬 덜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관계의 깊이보다 넓이가 중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넓히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먹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점점 마음을 엽니다.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만들려면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누구에게 시간을 쓸 것인가? 이 선택이 노년을 결정합니다. 잘 선택하면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냅니다. 잘못 선택하면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운 노년을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기쁠 때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십시오. 그게 노년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조건 없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평생 관계에 대해 관찰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오래 가는지, 어떤 관계가 금방 끝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주고받는 게 균형 잡힌 관계가 오래 갑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주는 사람도 기쁩니다. 받는 사람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불균형이 쌓입니다. 주는 사람은 지칩니다.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균형 잡힌 관계란 무엇일까요? 꼭 똑같이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더 주고, 때로는 상대가 더 줍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관계를 위해 애쓴다는 겁니다. 둘 다 이 관계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갑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냅니다. 오해가 생겨도 풀어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 관계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60년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젊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걸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그 친구가 힘들 때 제가 곁에 있었습니다. 기쁨도 나눴고 슬픔도 나눴습니다. 때로는 다퉜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언성을 높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었습니다. 서로가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제 가장 든든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연락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몇십 년을 함께한 사람 있습니까?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유지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연락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만나지 않으면 서먹해집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합니다. 먼저 연락하면 폐를 끼치는 것 같고, 먼저 만나자고 하면 부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기를, 상대가 먼저 찾아오기를. 하지만 상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기다리다가 관계가 끊어집니다. 제가 본 노년의 외로움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로 미루다가, 서로 기다리다가 어느새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납니다.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나 연락해볼까.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미룹니다. 그렇게 관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난 게 아닙니다. 내가 놓아버린 겁니다.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어서, 먼저 손 내밀 자신이 없어서 관계를 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연락할 걸, 그때 만날 걸. 하지만 늦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미루고 있습니까? 연락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관계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때가 있고 놓치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몇 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다음 달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러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갑자기였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면서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만나자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해야 하는 거구나. 그 후로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락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만나자고 합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락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십시오. 노년의 관계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조건으로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자녀 친구의 부모, 그런 조건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조건이 다 사라집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사업을 그만두면 파트너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 학부모도 아닙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진짜 관계는 조건이 사라져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건으로 맺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조건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만나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여전히 서로를 생각합니다. 반대로 조건으로만 맺어진 관계는 조건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연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조건으로 시작했고, 조건이 사라지면 끝나는 관계였던 겁니다. 저는 은퇴 후에 이걸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교수로 있을 때 저를 찾던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추천서를 써줄 수도 없고, 학점을 줄 수도 없고, 논문을 지도할 수도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잊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대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수든 아니든 상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직함이 아니라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식을 얻으러 온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러 왔습니다. 그 관계가 진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제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체 때문입니까? 깊은 관계를 만드는 데는 취약성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이면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실수도 인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그래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것 같고, 도움을 청하면 부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누구도 내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교수니까, 학자니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강한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하는 거라는 걸. 완벽한 척하지 않는 게 용기라는 걸. 그래서 조금씩 바꿨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 약한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기 어려움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어려움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서입니다. 오래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망시킵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다툽니다. 이럴 때 용서하지 못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상대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가 한 일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기억하되 그것 때문에 관계를 끝내지 않는 겁니다. 상대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처럼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용서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긴 적도 있고, 제자가 실망시킨 적도 있고, 동료가 배신한 것처럼 느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관계를 끝낼 것인가. 대부분은 용서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관계는 끝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만 주는 관계,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놓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용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오랜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해 끊어진 관계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몇 사람에게 깊이 사랑받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장례식에 수백 명이 오는 사람도 봤고, 몇 사람만 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재미있는 건 수백 명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몇 사람만 왔지만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슬퍼하는 장례식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올까요? 형식적으로 오는 사람 말고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없어서 정말 허전해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관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십시오.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있는 관계를 깊게 만드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넓게 가지 마십시오. 깊게 가십시오. 그게 노년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정해놓고 만나십시오.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십시오. 관계도 습관입니다. 규칙적으로 만나야 유지됩니다. 둘째,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진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함께 무언가를 하십시오. 같이 밥만 먹지 말고 같이 걷거나 같이 책을 읽거나 같이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공유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넷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종교가 있든 없든 상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진심을 표현하십시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당신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십시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100살이 넘었지만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니, 더 중요해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합니다. 제 곁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오랜 친구와 통화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도 나이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이 소중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합니다.
듣고 싶은 것 다 듣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하십시오. 오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말하고 싶었던 것 말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십시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진짜 관계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진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깊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외롭지 않을 거라고.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족도 바쁩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진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몇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젊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시작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관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외롭지 않습니다. 100살이 넘었지만 곁에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 관계를 깊게 만드십시오. 그게 노년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제가 평생 관찰한 결과 행복한 노년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진짜 관계가 있다는 것.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가 있어서입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노년의 공통점도 하나였습니다. 외롭다는 것.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가 없어서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만 있어서입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선택은 지금 하는 겁니다. 노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노년을 결정합니다. 지금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는 투자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소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훨씬 큰 것으로 돌려받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관계에 시간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어떤 재산보다, 어떤 성공보다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가져본 것도 많고 잃어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가장 소중한 건 관계였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건 관계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잘 가꾸십시오. 진짜 관계를 만드십시오. 깊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사람은 많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몇 사람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몇 사람과는 진짜로 만나십시오. 깊이 만나십시오. 마음을 나누십시오. 서로를 이해하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게 노년까지 남는 관계입니다. 그게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소중히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깊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숫자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넓게 갈 것인가? 깊게 갈 것인가? 많이 만날 것인가? 진하게 만날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저는 깊게 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롭지 않습니다. 100살이 넘었지만 행복합니다. 곁에 진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진짜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생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은 정말 몇 명뿐입니다. 하지만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몇 명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만나십시오. 마음을 나누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사람은 많지만 외로운 노년입니까? 아니면 사람은 적지만 따뜻한 노년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시작됩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